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에 관한 이제 그 이중적분의 구분구조법을 정리를 했었죠. 네, 오늘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꼭 거기서 있는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C에서 D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범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는 그 함수꼴로 줬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이중적분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영역 위에서의 이중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은 갇힌 영역이라는 것은 뭐였죠? 클로즈 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있는 끝에 있는 테두리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R로 정의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 F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 도메인 값 안에 들어있는 x하고 y의 값에서는 그냥 스몰 f x, y의 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에서 거기 있는 도메인 값을 빼게 됐을 때 모든 값은 0이 되게 하는 그 새로운 f x, y의 값을 정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을 그 적분을 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전체 R에 대해서 f, x하고 y에 관한 적분을 한다는 것은 0에 대해서는 적분해봤자 어차피 0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이중적분 도메인 D에 관해서 f의 x, y의 d의 값을 계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0에 관한 적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에 관한 적분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중적분의 일반적인 영역 위에서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얘네들을 그러면 이중적분이 이제 걔네들 범위 안에서만 적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을 적분하고자 하는 방식을 보려고 했더니 걔네들 크게 두 가지 형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F가 다음과 같이 1형의 어떤 걸 합칠까? 1형? 그러니까 1형의 평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걔네들의 x가 자체가 이제 숫자로 범위를 주어지고요. 그 y 자체는 이제 숫자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함수의 값의 차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그래프, 이게 x하고 y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x하고 y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x, 이게 y가 있다고 쳤을 때요, 하나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함수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걔네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부분이요? 이쪽 부분 안에서의 우리가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G2X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가 뭐가 되는 거죠? G1의 X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좀 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해서 얘네들을 n등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고요. 어떤 거냐면 걔네들이 둘 다 뭘로 되어 있는 경우?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더블 인테그랄 D에 관해서 f의 x, y의 dA 값을 의미하는 것은요, 얘네 보시면 이거 여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f의 x, y를요 g2의 x에서 g1의 x를 구한다는 것은 걔네들에 있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겠다는 것은 걔네들 각각의 y에 관한 이 하나의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도 이게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구할 때는 이게 y는 f고 이게 y는 g라고 했을 때 걔네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g-f의 dx를 구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똑같이 해도요, 걔네들 각각의 이제 y 포인트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아래 거, 그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적분을 뺐다는 것은 얘네들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길이. 그 하나의 길이를 어떻게 해요? 걔네들 A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 길이를 어디까지 이렇게 위로 쭉 올려오는 그 평면을 뜻하는 거고, 걔네들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모두 더해주게 되면 마치 이게 쭉 올라가져 있는 그 뾰족한 그 건물 모양 같은 거 있죠? 그런 모양식이 더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f의 x, y의 d의 y를 g2에서 gx로 이제 적분한다는 것은 얘네 g2부터 gx까지 있는 모든 값들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그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z의 값까지 곱해서. 근데 걔네들을 다시 x에 관해서 a서부터 b까지를 구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a서부터 b까지 이동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 우리는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뭘를 기준으로요? 여기에 하나 y에 관한 식을 만들어 놓고 x를 a서부터 b까지에 관한 기준으로 적분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1형은 그럼 2형은 어떻게 되겠죠? 거꾸로겠죠. 2형은 이제는 y에 관해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숫자는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얘처럼 보시면 이제 c의 값, y의 값이 c부터 d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x의 값이 h1x에서 h2x라고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대요. 그랬을 때 하나의 식이 이렇게 주고요, 하나의 식이 이렇게 준대요. y는 그제가 h2x가 될 것이고, y는 h1x가 잡을게요. 개명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요, 여기는 c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d까지 정한다고 쳤을 때, 걔네들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얘네들에 있는 그 h1부터 h2까지에 있는 x에 관한 적분은 뭘 뜻한다고 했죠? 여기는 한쪽 구간에 있는 그 위에 쪽 올라가 있는 그 영역, 직육면체 모양. 걔네들을 a서부터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거는 그 직육면체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십만 개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엄청 많은 거. 적분하게 되면 마치 뭐가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쭉 올라와 있는 그 부피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문제에서 봤을 때 걔네들의 교점의 범위가 x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1형의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교점의 좌표가 이제 y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2형의 식으로 고쳐서 풀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이 되는 거죠.